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기상이 걸렸습니다. 심각한 혈전이 보고된 존슨앤드존슨의 얀센 백신을 과연 계속해서 접종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곧바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긴급 회의를 열고 얀센 백신의 안전성을 다시 검토했지만 전날 내놓은 접종 잠정 중단 권고를 철회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얀센 백신에 대해서 유럽의약품청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권고가 나올 예정이어서 혼란이 당분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얀센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한 미국 보건당국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보고된 혈전증 사례를 토대로 안전성을 다시 검토해 백신 접종을 재개할지, 재개하더라도 특정 연령과 성별을 제외할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까지의 정보만 가지고는 당장 추가 권고를 내놓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드물긴 하지만 안전을 위해 숙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가 권고를 위한 투표도 최소 이번 주 후반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유럽의약품청도 다음 주쯤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여 그전까지는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Infiniment moins important que la protection que confère ce vaccin vis-à-vis des formes graves de la maladie. Et donc il est évidemment très important que ce vaccin continue à se déployer. 확산세가 심각한 프랑스는 계획대로 접종한다고 밝혔지만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은 접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얀센 백신은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한 번만 맞으면 돼 아프리카 등 빈곤 지역의 희망으로 여겨지던 만큼 이번 안전성 논란이 전 세계 백신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이처럼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얀센 백신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국민들의 백신 접종 계획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른 백신들이라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던 모더나 백신의 물량 확보 전망이 어둡습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와 화상 통화까지 하면서 2천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을 약속받았는데 모더나 측이 미국에 2억 회분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어제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632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은 부족하고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화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들여오기로 한 얀센 백신은 600만 명뿐입니다. 도입 계획은 아직까지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고 질병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성에 대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계획은 또 틀어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 접종 대상은 모두 1,200만 명입니다. 하지만 확보된 물량은 약 904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미 약 300만 명분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계약한 물량의 21%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모더나가 5월 말까지 미국 정부에 백신 1억 회분을 공급하고 7월 말까지 추가로 1억 회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다른 지역에는 미국 지역 공급망보다 1분기 정도 늦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얀센과 모더나 모두 2분기에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모두 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접종이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말고는 2분기까지 더 들여올 백신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새로 나온 확진자는 731명입니다. 올해 1월 7일 869명 이후 97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정부는 영업 제한 시간을 다시 밤 9시로 당기고 거리 두기를 올리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백신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지만 쓸 수 있는 백신은 부족합니다. 11월 집단 면역도 사실상 멀어진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일본 스가 정권이 막무가내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따위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는 고위 관계자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의 지지를 받았으니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다는 듯한 태도입니다. 이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소다루 일본 부총리는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중국やら韓国やらが
海に放出してるのと同じもの以下ですから、水飲んでもなんちゅうことはないそうですから。 그러나 일본이 방출하려는 오염수에 담긴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양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일방적인 주장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도 한국과 중국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中国、韓国、台湾を含む世界中の原子力施設においても、国際基準に基づいた各国の規制基準に沿ってトリチウムを含む液体廃棄物を放出をしており 수천만 톤이 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는데 주변국이 반발하자 너희들도 하고 있지 않느냐며 일본의 결정을 정당화한 겁니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을 겨냥해 아예 중국과 한국 따위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언이 무색하게 일본 입장과 주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흥청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삼중수소인 트리튬 캐릭터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포장해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오염수를 홍보하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보 동영상엔 트리튬은 건강에 해가 없다, 세계 각국도 이미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담았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영희입니다. 스가 정권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일본의 일부 언론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마셔도 별일 없다는 아소다로 부총리의 말에 시민들은 그렇다면 먼저 의회에서 식수로 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총리였던 간 나오토 의원은 지난달 JTBC와의 인터뷰에서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일본 언론 중에도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폐로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지 못해서 바다에 배출할 오염수 총량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으면 후쿠시마 원전 폐로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정부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내부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며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희석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에 대해 난폭한 주장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마셔도 별일이 없다는 아소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 시민들은 인체에 무해하다면 먼저 의회에서 식수로 쓰자며 비꼬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호소합니다. 放流されちゃうとちょっと困っちゃいますか、困っちゃうと思いますね。こっちの魚食べれないような気がして、ちょっと釣りも来れなくなっちゃうかなっていう気がしますけど。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3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참석한 IOC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당시 총리였던 간 나오토 의원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全く嘘です。 오염수 통제 주장이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속임수라는 취지였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임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났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과 외국의 신임 대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보통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관례인데 이처럼 현안에 대해 항의 표시를 한 것은 외교상 이례적입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회의에서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일정 중엔 3개국 주한대사와의 환담이 있었습니다. 마침 참석자 중 한 명이 최근 새로 부임한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 대사.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외교상 이례적이지만 오염수 관련 강경 발언을 꺼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이보시 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우려를 본국에 잘 전달해달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당부로 보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자리의 성격상 도쿄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란 말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회의에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잠정 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으로 재판소의 정식 판단이 나올 때까진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막아달라는 요청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일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의당은 주한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했고 민주당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을 사실상 승인한 걸 두고는 미국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를 용인해준 가스라데프트 밀약의 현재판이라면서 미국을 향해서도 강력한 항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해수위와 환노위원들은 우리 정부에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정보 공개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이어왔는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비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다음 달 1일부터 철수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지 정확히 20년이 되는 오는 9월 11일 이전까지 철군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전쟁에서 완전히 발을 빼고 중국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등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이든식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국의 군사 전략적인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를 직접 발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시간 전쯤 백악관 트리티룸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3,500여 명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년 전 당시 부시 대통령이 아프간 공습을 개시한 장소입니다. 부시 대통령에게도 사전에 결정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철군은 다음 달 1일 시작돼 오는 9월 11일 이전에 완료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 내용입니다. I'm now the fourth United States president to preside over American troop presence in Afghanistan. I've concluded that it's time to end America's longest war. It's time for American troops to come home. 자, 그런데 미군들을 빼더라도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계속해서 지원하겠다. 이 같은 방침도 밝혔습니까? 네, 군사적으로는 관여하지 않겠지만 외교적 또 인도적 임무는 계속하겠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방침입니다. 아프간 정부군 훈련과 탈레반과의 평화 협상 등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대변인 설명입니다. We will have what is needed to secure a diplomatic presence, and those assessments will be made over the coming months, and obviously led by the Defense Department, the State Department in coordination. 결국 2001년 9.11 테러로 촉발됐고 20년 동안 이어져온 아프간 전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 이런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더 급한 현안들이 많다는 거죠? 네, 미국이 20년 동안 아프간 전쟁에 쏟아부은 돈만 2조 달러, 2천조 원이 넘고 미군 사망자는 2,300여 명에 이릅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응에 외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하루라도 빨리 발을 빼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생 등 국내 과제도 산적해 있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결국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뜻입니다. 네, 미국과 함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도 함께 철군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나토는 5월 1일 아프간 철군 시작에 동맹국들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주둔 나토 병력은 7,000명 정도이며 몇 달 안에 철수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탈레반의 공격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맞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Retaliate and answer in a very forceful way, but also to start to work on building a new chapter, a new kind of partnership with Afghanistan.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결정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반응이 크게 다릅니까? 네, 공화당 지도부에선 심각한 실수이자 미국의 리더십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거센 반면 민주당은 올바른 결정이라는 지지 입장으로 확연히 갈렸습니다. 그러나 각 당 내부적으로는 지도부와는 엇갈린 반응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힘의 공백 현상으로 아프간 내부 불안이 가중되고 평화회담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은 사형이었습니다. 이미 심각한 폭행을 당한 아이에게 치명상을 가한 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검찰의 구형 이유입니다. 양부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는데요.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 속에 법원에 도착한 정인이 양모 장모 씨. 검찰은 장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미 복부 손상을 입은 정인이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은 점에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정인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학대를 했다는 겁니다. 장 씨는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돼 아이를 힘들게 해 미안하다면서도 정인이 배를 밟은 적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길 바란 적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에겐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1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했다며 그런데도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씨는 아내가 정없고 스트레스가 많은 걸 알고 있었다면서도 정인이를 때린 건 진짜 몰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공판에선 정인이가 당한 끔찍한 학대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했던 법의학자가 장 씨가 정인이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듯한 상처가 발견됐다고 법정에 나와 증언한 겁니다. 또 장 씨가 맨발로 무게를 실어 정인이 복부를 밟았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